외국인 관광객들 이구동성, 일본은 하나부터 열까지 싸다. 일본 뉴스. 저임금 고물가 초연제로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고물가이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가가 싸다고 인식합니다. 여기에 초연제까지 겹쳐 매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의 역사평론가인 카하라 토시가 일본인이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기고문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일 데일리 신조에 실린 페트병 무리 880엔 미술관의 일본어 가이드는 소멸, 구미에서 통감하는 일본이 최빈국이라는 열등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바운드가 호조를 보이면서 각지에서 소비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본다. 실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300만 명을 넘어서서 도쿄에 가든 규슈에 가든 외국인 투성이인 것도 당연하다. 일본에 온 외국인의 목소리를 가끔 듣지만 일본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싸다고 한다. 구미에서 온 관광객은 누구나 입을 모은 것처럼 숙박비도 음식비도 자국의 반액 이하라고 말한다. 과거 일본인 백패커들이 동남아를 여행한 것처럼 돈을 들이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선택하는 여행자도 늘고 있다고 들었다. 6월 초순에 유럽에 갔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1박에 2만엔 미만으로 묵었던 밀라노 중앙역전의 호텔이 1박에 300유로였다. 일본 돈으로 약 5만 1,000엔이다. 국내 출장 시 숙박하는 호텔과 비교하면 그레이드는 일본이라면 1박에 15,000엔 전후인 호텔과 같은 정도라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급등해 별 볼 일 없는 호텔이 일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또 밀라노 시내의 리나테 공항에서 중앙역까지는 6km 정도로 비교적 가깝지만 택시를 타면 약 4,800엔이나 했다. 대중교통을 선택해도 지하철 요금은 한 정거장 타는 것만으로도 370엔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내를 걸어도 일본인을 볼 수 있는 일이 드물다. 아시아인들은 있지만 모두 한국어나 중국어를 말하고 있다. 다른 언어도 들리지만 일본어만은 들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피렌체를 비롯해 이탈리아 각지 미술관과 교회를 방문하면 일본어 가이드가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 키오스크 같은 매점에서도 일본어 마을 안내는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은 없다. 예전에는 명품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눈에 띄고 그들을 응대하기 위해 배치된 일본인 점원이 접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광경은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일본인의 구매력 저하는 이미 전율을 느낄 정도이지만 스위스에 가면 이탈리아는 아직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물가였다. 제네바의 바에서 글라스 와인을 주문하면 별 볼 일 없는 하우스 와인인데 한 잔에 약 3,200엔이나 했다. 일본에서는 병을 주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 잔밖에 마실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매점에서 500ml 페트병에 든 탄산수를 사려고 했더니 880엔이나 한 것이다. 구미에서는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저임금도 인상됐다. 한편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에서는 엔저 영향으로 고물가는 심각하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보조를 맞춰 임금 인상을 할 만한 여유는 생기지 않았다. 그 결과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전년을 밑돌고 있다. 사실 이번에도 유럽을 방문해 자신이 최빈국에서 온 것 같은 열등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착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이 그리고 일본의 국력이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엔저로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가 감소할 뿐이라면 아직은 좋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으뜸가는 인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외국인 여행자는 늘어도 N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상 일본에서 일하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늘지 않는다. 현재의 엔저는 필경, 일본과 구미의 금리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저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면 주택론 금리가 상승해 곤란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부분에 배려를 너무 많이 한 의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로금리가 비정상이므로 일정 기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상응하는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해외에서 일본인의 구매력 저하를 목격하면 우리가 이미 빈사 상태임을 통감한다.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이 굴욕적인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한 일본의 재부상은 없지 않을까.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도 저번 달에 로마에 갔는데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개인적으로 부탁한 가이드도 단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인은 거의 한국인이었다. 시내 관광 버스 안내에 일본어 음성이 있는 것은 적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여행 비용은 2배가 들어서 해외여행은 더 이상 갈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기사에 격렬하게 동의한다. 해외를 왕래하는 사람은 일본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를 실감나게 알고 있다. 일본인은 개도국인이라고 세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현실을 더 위기감을 갖고 모두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기시다 총리나 집권여당 아닌가? 여전히 외국을 방문하면 원조를 하고 자국민에게는 부담을 강요한다. 급여를 올려도 실질 임금은 떨어질 뿐이다. 기업은 최고 이익이고 임원 보수만 오를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늦다.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 이미 세태도상국이다. 일본은 풍요로워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인은 입장상 패배를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패배는 분명하다. 타이틀에 열등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현실 도피다. 극동아시아의 가난한 섬나라로 돌아갈 뿐인 얘기일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기사에서는 엔저를 무조건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외국이 지난 20년간 소득이 1.5배로 늘었는데도 일본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물가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여기에 엔저가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 정답이다. 이상입니다.